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나입니다. 자, 건설사들이 내년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연말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겨울 비수기인데도 12월 한 달간 분양 물량이 총 4만 9천여 건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12월 공급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이슈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화 안내해드립니다. 02-3424-8393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또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문가분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유선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떨린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RTN에 이제 이렇게 네. 고민 상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요즘 뭐 시국 상황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맑은 어떤 하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전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도 마련돼 있는데요. 먼저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6년은 부동산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또 증시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 고공행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29조 원, 6.2% 늘었고요. 분양가는 8.04% 뛰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또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많은 이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자, 오늘 유선영 이사와 함께 2016 부동산 시장을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참 2016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어요. 네. 결산을 한마디로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하자면 좀 어떻게 해주실까요? 글쎄 정말 좀 사실은 네. 2015년을 이제 지나면서 내년 시장은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네. 이제 그 2016년의 말에 올해를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정말 좀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한 해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 한 해의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가 좀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키워드 1이 될 것 같아요. 네. 1인데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이 강남 재건축이 아니었나. 올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강남 재건축이 아마 가장 핫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그 키워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월에 신반포자이가 이제 그 재건축을 했던, 그러니까 반포 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쟁률과 그리고 놀라운 분양가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남 재건축이 이제 가나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이슈를 막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좋다 보니까 그 이후에 3월에 이제 분양을 했던 레미안 블랙시티 같은 경우에도 개포지구에서의 첫 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이제 개포도 가나보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강남 재건축이 뜨거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됐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많이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좀 재건축 시장이 빨리빨리 진행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이제 재건축 그 어떤 아파트들의 분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양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 한 해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달궈지니까요. 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모든 다른 분양시장, 신규 분양 아파트가 다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양시장의 모든 면적에서 역대 최고, 모든 면적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네. 경신을 했고요. 지금 전평형대에서 그 평당 2천만 원을 다 오르는 이상을 하는 그러한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그리고 신규 분양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 올해 이런 뜨거웠던 분위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다음에 키워드의 이제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서투른데요. 네, 바로 부동산 대책입니다. 올 한 해 계속 뜨거웠었죠. 부동산 대책 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작년에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정부에서 여심 심사를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2월부터 시작됐던 게 5월부터 전국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우리 시장 흔들지는 못했어요. 여기에다 더해서 작년 이쯤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미금리 인상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별로 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앞서서 있었던 어떤 분양 시장이 너무 달아오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서 이제 어떤 수익을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면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분양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부채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시 내자. 작년 7월에 냈었는데 안 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도금 보증에 대한 얘기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정책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공급을 축소하겠다.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은 공급이 들어오고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건설사들이 하니까 이제는 좀 스톱 그만해야 돼. 이제 더 이상 하면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줄이겠어라고 사인을 보냈는데요. 이 시그널이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줄어?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점점 없어진단 말이야. 안 되겠어. 빨리 투자해야 돼. 네. 빨리 사야 해 하면서 네. 오히려 시장을 더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게 만드는 좀 그러한 좀 정책의 어떤 방향과 이제 시장의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갔던 그런 방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에 두 키워드에서 결국은 이제 종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123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113 대책 때문에 막 되게 시장이 지금 얼어 있는 것처럼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좀 사람들한테 좀 걱정스럽게 다가갈 수는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13 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너무 달아올라 있는 시장에 대한 한마디로 좀 눌러주는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3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특히나 서울 강남 재건축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분양 시장들이 좀 요즘 굉장히 이렇게 주춤한 상황이고 특히나 강남 네. 사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수세도 뜸해지고 오히려 막 가격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 죽나 보다가 아니라 저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 그래서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네, 그렇죠. 분양권 전매가 지금 이제 제한이 됐다 이런다면 분양권 시장에 대한 눈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이제 1순위 청약에 대한 어떤 순위도 굉장히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맞춰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2017년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급 물량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있고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에 대한 밀어내기 분양이 지금 올해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런 공급에 대한 과잉에서 이제 실제로 입주가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올 한 해 어떤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대응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네.
있는 내년에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강의 들으면서 다음 질문으로 그럼 내년 시장은 어떨까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 강의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424-8393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반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그걸 재건축을 받아보고 네.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반포에 어떤 아파트예요, 어머니? 반포의 미도 2차 아파트예요. 반포 미도 2차 아파트요. 네. 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네. 지도를 찾았는데요. 반포 미도 2차 아파트 지금 이거 얼마나 보유하신 거예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2006년도에 그러면 이거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 2007년? 2007년도에 굉장히 좀 고점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살 때요? 네네, 살 때. 살 때도 한 6억 8천? 6억 8천. 지금 시세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냥 시세는 네. 8억 8천에서 9억 정도인데 네네. 예, 요새 또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네네. 예, 일단 이게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지도를 지금 펼쳤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갖고 계신 이 미도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뭐 바로 이제 고스터미널 역에서 뭐 조금 언덕을 올라와서 진입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바로 가까이 이제 나름대로 더블 역세권이라고 좀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매수하실 때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니까 이제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85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요? 9년도요. 89년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몇 년만 더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이 도래를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긴 한데 재건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더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아쉽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반도 미도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수가 조금 작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한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포 미도 1차 아파트하고의 어떤 통합 재건축을 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연한이 한 85년인가 6년인가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작아요. 용적률이 작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용적률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는 아파트고요. 이제 단지도 좀 작고요. 이제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영화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사실 그 옛날에 과거에 왕의 남자란 영화를 네. 극장에서 개봉을 한 날 바로 다음 날인가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본 이유는 예고를 보니까 너무 영화가 괜찮아 보여서 갔지만 당시에 그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입소문이 나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별로 뭐 주인공이 탑 배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영화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많은 관객수가 들다가 1,000만을 뚫었습니다. 굉장히 흥행했죠. 네, 그 당시 첫 1,000만 영화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영화도 그렇듯이 우리도 보면은 굉장히 영화가 막 뜨겁게 막 이슈가 많이 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배우도 탑 배우가 나오고요, 연출가도 뭐 그 감독도 좀 스타 감독이 뭐 한다 하고 엄청난 뭐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흥행에 막 되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광고를 막 엄청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극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아파트도 아쉽지만은 조금 흥행에 실망스러운 아파트가 아닐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은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반포라는 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 학교도 이제 인근에 학군도 괜찮은 학군을 가질 수 있는 학교 그 위치에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서리풀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녹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거주용으로는 매력적이기는 한데요. 재건축.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는 그 영화가 개봉하면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맞습니다. 실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용적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고 그리고 여기 또 숨어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비오톱이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 땅이 비오톱이라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이제 어떤 그 정부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야만이 가능한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를 좀 그 환경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얘가 재건축으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걸 기다리기에는 지금 6억 한 후반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8억 후반에서 9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 그 시장이 뜨거운 상황에서 좀 올라왔던 것으로 굉장히 그래도 저는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을 더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이 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라는 비용 그리고 또 돈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처음에 매수하신 것보다의 상승을 좀 보셨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시고 차라리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한 10년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재건축을 기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뭐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네. 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매물 있을 때 저희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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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금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반포라고 해서 저는 딱 위치를 보지 않고 얘기만 들었을 때는 반포라는 위치가 좋고 또 한강도 근처에 있고 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실거주 그리고 투자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와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다 만족하는 어떤 그런 아파트 또는 어떤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조심스러운 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거하고 또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네. 집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다른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다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중계동에 있는 무지개 18평을 전세 놓고 네, 이제 은행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네. 그 전세금으로 승인동에 있는 그 센트레빌 24평을 매수했어요. 아, 네, 종로 승인동이요? 네. 예, 예. 종로구. 네, 네. 근데 그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어머니? 네. 아, 저희 바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종로 센트리비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로얄층인데 4억 6,300 정도. 4억 6,300. 네. 아, 로얄층. 네. 자,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지도가 잠깐만 조금 넓혀서 볼까요? 제가 네. 좀 헌 아파트만 있어서 네, 네. 새 아파트 그 정도면 새 아파트 같아서 그렇죠. 2008년도면은 사실 낡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전화를만 조금만 더 빨리 주셨었다면 제가 다른 아파트를 좀 건네드렸을 것 같은데 아쉽게 일단은 매수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올해는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자, 네.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2008년도에 이제 뭐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인근이 이제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죠.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면은 청계천이고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대학로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 뭐 이제 뭐 고대라든지 이쪽으로 고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뭐 큰 대형 병원들도 바로 인접해 있고 서울에 동대문도 갖고. 그렇죠. 서울 중심에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아파트가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약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바로 창신역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네. 좋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 초역세권이긴 한데 아까 매수가가 4억 6천이라고 하셨나요? 네. 4억 6천.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4억 6천이면 20평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부동산에서 4억 네. 정도 전세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4억 정도 전세를 받아준다. 그럼 실투자금 한 6천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옆에 그 쌍용 있어요. 창신 쌍용 아파트 아세요 혹시? 너무 올랐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래도 20평대가요. 3억 초반에 해요. 근데 아파트가 헝거래서. 그렇죠. 아파트가 네. 헐어서 지금 아마 이거를 안 보시고 이거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헝거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어차피 들어가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유로 여기 아파트가 조금 그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옆에 바로 이쪽에 공은 파크 부자이가 지금 이제 곧 입주하잖아요. 그건 얼마에 큰 차이가 안 나요. 분양이나요? 지금 여기 그래요? 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네. 제가 매수한 데는 종로구에서 제가 그렇죠. 물론 이제 매수해서 구 이름이 다르기는 한데 우리 보세요. 투자하실 때는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 전세를 안고 사시는 거잖아요. 전세를 네. 가지고. 그 전세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주하는 분들이 종로군지 여기가 성북군지 무슨 군지 사람들이 그걸 따지겠습니까? 여기 지하철역하고 가깝네. 여기 가기 저는 그런 게 접근성 나쁘네.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만약에 봄은 그 파크부자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옆에는 낡은 아파트가 딱 받쳐주고 있지, 옆에는 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지. 그럼 예혼자 수 약간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매수했는데요. 실거주하기는 괜찮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색깔이 딱 자기 색깔이 좀 갖추지 못한 아파트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낡았지만 바로 접근성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결국 가격이거든요. 싸면 네. 조금 낡았더라도 요즘은 또 인테리어 얼마나 잘합니까? 안에 내부 좀 깨끗한 집이라면 큰 차이 안 나는데 이왕이면 여기 가지 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갭 차이 굉장히 적게 납니다. 한 4, 5천이면 투자가 가능. 맞아요. 새 아파트를 소목해갖고 매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내가 어쨌든 네.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사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투자성에서는 이쪽 오히려 창시 쌍용보다는 얘가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동네에선 그래도 괜찮은 새 아파트고 입지 좋은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행히 오래 가져가실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어느 정도 시세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어떤 방어적인 어떤 투자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네. 길게 보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길게는 안 봐요. 네, 갈아타게 하시는 전략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어요. 길게는 안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인차 전화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삼형제로 따지면 약간 둘째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둘째가 네. 다 붙인 둘째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여기저기 다 치여서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둘째도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 시세 그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23424
024-8393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안양시 동안구 예, 구림동에 이제 봉장마을 럭키 아파트 실거주 중인데요. 네, 여기 3년 전에 저희가 이 집을 샀는데 네. 지금 그 원래 저평가 좀 돼 있다가 많이 좀 올랐거든요. 주변하고 좀 비슷해졌는데 네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아, 언제쯤 팔면 좋을까 고민이신 거죠? 예, 그래서 건너편 네. 아파트로 조금 넓게 옮길지 아니면 아. 갖고 있다가 뭐 다르게 해야 되나 해서. 아, 네,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투자의 어떤 뭐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이쪽에서 거주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안양에 있는 아파트 참 그 안양이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5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안양 네. 이제 보시면 뭐 일산, 분당 그리고 중동, 부천 중동하고 평촌, 평촌이죠. 안양이 이제 평촌이고 그리고 하나가 삼본인데요. 네. 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일기 신도시들의 특징이 좀 일단 주거 환경이 쾌적하죠, 그죠? 깨끗하고 살기 좋고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낡았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네. 재건축 연한이 살살 도래하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 혹시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이 둘이 있어요. 아, 둘 있으세요? 네. 학교를 다니는 이제 자녀분. 6세하고 2세.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나중에 혹시 향후에는 이 아랫동네로 좀 갈아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예, 뭐 기회가 된다면.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 동안구기는 한데요. 동안구가 여기 이제 4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4호선 라인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마디로 그 명문 학군들이 포진해 있고 그래서 학원가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대형 평형이 또 많아서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위쪽은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로 다 하기천이 흘러서 어떤 그 수변 환경이 좀 쾌적한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한데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좀 한 10분 이상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여기 예전에 이 사거리에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그런 좀 개발이 되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파트가 예. 그동안 한 3년 동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얼마에 매수하셨죠? 2억이요. 2억에. 지금 시세 아세요? 지금 2억 7천에서 한 3억까지 가죠. 그렇죠. 2억 7천에서 한 3억. 뭐 이 정도 이제 호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거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양의 동안구에서도 좀 저평가가 돼 있고 지하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이제 이 안양의 어떤 그 동안구 특히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면 지하철역과도 거리가 있고 또 학군에 있어서도 학교랑 다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저 아래쪽에 있는 명문학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최근 한 3년 동안 꽤 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 역할을 잘 해왔긴 한데요. 지금 상황 보면 이제 이 아파트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강보합세 정도로 이렇게 약간 그래프 꺾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힘이 약간 빠진 거죠. 동력이. 예. 전세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르긴 오를 건데 많이 오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지쳤어요. 시세가 조금 이제 좀 올랐나 많이 올랐나 이제 조금 쉬엄쉬엄 갈까 이런 분위기고요. 다행히 이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과천에 이제 이주 수요들이 꾸준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이고 또 아직은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더 많이 오래 가져가시면서 많은 시세 차이 보기는 어렵고요. 한 3년간 단계에 오른 만큼 오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앞으로 한 1, 2년 더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가 올라가고 갈아타게 하실 수 있다면 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괜찮나요? 아니면은 뭐 1, 2년 후가 괜찮은지 그런 시점은 제가 볼 때는요. 한 1, 2년은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한 네. 2년 있다가 시세 보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양시의 동안구 공작 럭키 아파트 매도하면 좋을까,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 말씀 물으셨는데요. 한 1, 2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무료 세미나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로 예약하신 후에 진행됩니다. 선착순 10분 모십니다. 위치는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코롱타워 708호고요.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가 언젠지가 안 나와 있네요. 언젠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날짜는 어차피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거라서 네. 선착순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네, 한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16년은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금융 어떤 상황을 저금리 시장에서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 그야말로 그냥 내 돈을 계속 더 그냥 묵혀놓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우리의 어떤 물가 상승 계속 되잖아요. 결국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자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내년 또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여기는 세종시인데요. 네, 세종시에 제가 그 2-1에 네. 한신이라고 하는 데를 분양권을 돈을 좀 피를 좀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어머니? 네네. 아, 네.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정확한 아파트 이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신 어떤 아파트세요? 네, 여기가 저 한신 제일이라고 M1블록이에요. 한신?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한신 무슨 한신 아파트요? 여기 보면은 한신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있고 엘리트 파크 네.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 쪽이세요? 네, 한신인데요. M1블록. M1블럭 이쪽이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1675세대. 1675 여기 그 2018년 3월 입주하는 거 맞으시죠? 네, 18년 3월. 아, 네네 이 아파트인 것 같고요. 네. 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이거 분양가에서 제가 피를 2,800 주고 샀어요. 2천을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분양 받으신 게 아니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고민하시죠, 근데? 아니, 이게 잘 몰랐어. 잘 몰라서. 네. 네. 이제 타기를 사셨는데, 이거 그러면 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게 되신 거예요? 혹시 이쪽에 뭐 직장을 옮기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예, 제가 대전 보안동에 살다가 아하. 세종 2-1을 하나 받았어요. 네. 2-2에 25평짜리를 하나 받아서 이제 내년 4월달 입주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로 이사를 하려고. 입주를 하시고요. 네, 입주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네. 두 개 갖고 이번에 이제 계시면. 막내 아들 있어서 막내 아들 앞으로 한 건데 네. 그게 안 좋다면 그냥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새를 놓고 가도 되나 싶어서.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여기 세종시가 옛날에 처음에 어떤 막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제 여기로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죠. 이제 그 정부의 주요 행정구처가 일로 이전을 해온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 세종시를 우리가 행복도시라고 했었잖아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행복도시라고 네, 했었거든요. 지금 행복
그렇죠. 네. 이제 이 행복도시가 저는 행복도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었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 수도를 이전을 해오겠다 이런 처음에 엄청 원대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됐던 사업이었는데 네. 국가적인 이제 큰 사업이었죠. 결국 이제 뭐 수도가 옮겨오지는 못했지만 어떤 행정 수도가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행복도시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졌고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그죠?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왜 이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종시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종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과천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과연 저 많은 인구들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 좀 많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고 처음에 이제 어떤 분양을 할 때도 과연 저기가 제대로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분양에도 상당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6년이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워낙 2015년까지 이 세종시의 계획은 인구가 한 15만 들어오는 거였어요. 15만. 근데 지금 2016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24만이 아마 될 겁니다. 한 3만 정도. 그렇죠. 23만. 23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난 연말 넘어가면 24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된 거예요. 지금 2015년에서 16년 지금 이게 계획이었는데 이미 이거는 이때 다 넘어섰고요. 지금 2016년 24만이고 2014년 12만에서 이렇게 한 2배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11만 몇 천이었을 텐데. 지금 뭐냐면 세종시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분양 얘기를 하는데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미분양이 제로. 없어요. 이런 도시가 전국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분양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분양도. 근데 이제 우리 갖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요. 지금 구역 자체가 2구역에 들어가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으면. 그쵸? 그러시면은요. 제가 볼 때 여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다 상권이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요. 네. 그죠? 상권이 형성되는 자리가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정부 부처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바로 옆으로는 뭐 주요 정부 청사 다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만 이전해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청권에서도 다 이제 여기가 좋아지니까 나도 일로 가야겠어 하면서 점점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지금의 대전의 인구가 상당수가 이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세종시는 당연히 이게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직접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특별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 기반 시설도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잘 갖춰져 가고 있어요. 도로라든지 지하철,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철도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2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내후년 약간 공급 물량 많아질 때는 좀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들고 계시면서 천천히 세종시의 변화도 같이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인프라도 좀 즐기시면서 그렇게 천천히 대응하신다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시라고 하셨죠. 행복한 전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보유하시면서 향후 전망을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송파 살고 있는 최승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올해 아들이 나왔는데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큰 집을 이제 찾아서 알아보다 보니까 네, 용인시청 앞에 행정타운 두산위브라고 네, 저희 장인어른댁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네. 실거주 겸 투자 겸 매매가 괜찮을지 드리려고요. 네, 용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행정타운 두산 위브 맞나요? 아파트가? 예, 맞습니다. 거기 몇 단지세요? 2단지, 3단지 뭐 다 그쪽 다 보고 계시는 보고 거예요? 네네. 네네.
자, 제가 지도를 지금 찾았고요. 네. 이거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저는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답변 좀 드려볼게요. 지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지적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013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예요. 네. 용인에 있는 아파트. 근데 자, 조금 이렇게 지도를 넓게 볼게요. 이 아파트가요. 혹시 뭐 이쪽에 뭐 직장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직장은 판교입니다. 직장은 판교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약간 넓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네. 아파트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거주를 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방어가 돼야 돼. 방어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 내가 거주를 하지만 내 집의 집값이 떨어진다면은 그건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투자 목적은 아니더라도 거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시세보다는 좀 올라가던가 시세는 따라가줄 수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보신 아파트는 그러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2013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아마 지금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보시면은 막 그 분양 사무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할 때도 물론 기본적으로 용인이 그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분양 옛날에도 미분양 무덤이다 말도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한 몇 년 사이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 와중에도 계속 미분양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외져요. 일단 너무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도로 봐도 그런 네,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다 산이잖아요. 이쪽으로 다 산이고 저쪽 서울 저기 그 용인의 중심권까지 나가는데도 거리가 꽤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여기 그 용인 경전철이 이제 여기 있기는 한데 이 경전철이 그렇게 크게 매력 있는 지하철 뭐 이렇게 전철 어떤 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보시면 너무 아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오르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챙기셔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세권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교통 뭐 도로 여건이 좀 좋은 데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내가 그래도 서울로나 아니면 어디 중심권으로 나가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이 막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외진돼 있다 보니까요. 수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안 들어와. 그럼 가격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자연환경은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너무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그게 요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가격만 보시는 거라면 가격이 싸니까 들어가 볼까라고 하시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도 좀 어느 정도 그 시세가 앞으로도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발품을 파셔야 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맞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뭐 지금 새 아파트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는 찬성드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용인의 행정타운 두산이브 2단지 말씀하셨는데요. 매수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네, 저기요, 저는 송파구 네, 방이동 우리 코롱 아파트를 네, 투자 목적으로 하나 구입할까 하는데 네. 좀 궁금해서요.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이사님 방이동의 코오롱 아파트라고 하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를 이쪽을 뭐 혹시 이쪽 근처에 뭐 거주하셨었거나 아니면 뭐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지역인가요? 아니요, 거기 저기 뭐야
거기 살았고 지금 큰아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 큰아드님 여기 사셔서 투자 네, 목적으로 그리고 지금 손자가 모신다는 거죠. 거기 네.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고. 아, 학교를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 네. 그럼 거주는 전세를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세요. 혹시 이거 재건축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그런 그 생각도 좀 있어요. 거기 대리니 뭐 재건축 한다고 그런 네. 말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재건축도 좀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제가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은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는 찬성을 드리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지금 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제가 사실은 바로 이쪽에서 사춘기를 다 보냈습니다. 아. 제가 이쪽 오금동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동네 분위기는 잘 알고 있고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이쪽은 이제 깨끗한 주거 단지들로 있어서 제가 저쪽 한남동 쪽에서 이사를 딱 와서는 이 동네 이렇게 깨끗하고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있었다니 하면서 되게 어린 시절에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됐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9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네요. 91년도에. 네. 그죠? 네, 입주가 된 아파트니까 벌써 이제 재건축 연한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재건축을 갖다가 이 정도 된 연한의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의 가치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오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5호선 방위역에 인접해 있고 나중에 네. 9호선 연장된다면 저기 올림픽공원까지 또 더블 역세권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올림픽 공원도 뭐 좀 걸어가면 거리는 좀 되지만 그래도 괜찮고 학교도 좋고요. 뭐 송파가 살기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이거 가격 매매가 얼마 보셨다 그랬죠? 지금 거기가 층마다 다른데 네. 6억 5천서부터 3천까지 6억 5천. 6억 5천이라고 보면 혹시 전세는 얼마 지금 보셨어요? 전세 거기는 현재는 뭐 부동산 말로는 4억 5천인데 4억 8천까지 4억 한다. 5천. 그 많이 잡아 4억 8천이라고 본다 그래도 네. 지금 투자금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억 7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돈을 들여서 얘가 가격이 올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올라줘야지 1억 7천 들인 게 굉장히 자기 역할을 다 한 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얘가 용적률이 별로 많이 잘 나오지 않는 아파트예요. 아, 단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기 네. 아래 방이동 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가 한 연식이 잠깐만요. 나오질 않는데 얘도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잘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좀 더 제한이 있다. 그러면 사실 뭐 30년 된 아파트들 재건축하기에는 조금 사실 이른 부분이 있고요.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는데 리모델링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역시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6천, 7천 들여가지고 이거 몇 년 갖고 계시는데 뭐 한 3, 4천 올랐다. 이게 수익 잘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많이 60에서 한 7, 8천 올랐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천 투자해서 우리가 한 4천 벌었어. 그리고 우와 잘 벌었다 이럴 텐데 1억 거의 2억 돈 들여가지고 한 뭐 1억 50%의 물론 이제 기준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 따라서 욕심은 많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 실거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요. 주변 여건도 좋고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시기에는 너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이사님 지금 아드님이 이 근처에 산다고 하셔가지고 뭐 이쪽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가격적으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올림픽 선수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작은 평형으로 아마 조금 제가 볼 때 금액적으로는 좀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재건축은 당분간은
빨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빠진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은 재건축을 보신다면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아파트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은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